자, 이제 뒤집기 한 판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투자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가 나왔네요. 테슬라가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주가가 480달러, 그때가 이제 사상 최고치였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더니 올해 3월, 4월 달에 주당 220달러대까지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쭉 내려갔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오늘 아침 종가가 489달러. 네.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220달러대 왜 안 샀을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다 사셨죠? 고객님은 사드렸죠. 고객분들만. 네, 본인은 못 사고. 저희가 뭐 해외 주식은 좀 자유롭긴 한데 그래도 환율 때문에 또 해외 주식을 하기엔 좀 그렇고 서학개미라고 칭해지는 개인 투자자의 주요한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가 있죠. 자, 테슬라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요?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두 가지 이유죠.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가 걸려 있으니까 뭐 영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같이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로봇 택시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2인이 타고 다니는, 그래서 관리자 아예 없이 진짜 자율주행.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감독형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자가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가 따르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이 자율주행 택시, 뭐 테슬라 모델 2라고 불리는 이 2인 탑승의 자율주행 택시는 관리자도 없이 이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제 좀 더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보유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종목 중 하나라서 네. 여전히 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 플러스 로봇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차 안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들이 항상 모멘텀으로 주가를 살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분명히 탑티어급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과 차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풀스택이 가능한 이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렇게 신고가에서 따라 사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또 급격한 조정이 나타난다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럼 마지막 남은 건 하나 남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뉴럴링크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은 참 하이퍼 첨단을 내다보고 그것을 가는 천재성이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한때 막 엉켜서 조금 논란도 많은 CEO인데, CEO 리스크와 프리미엄을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일단은 뭐 로봇 택시도 알겠고, 다 알겠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와 이것도 알겠고, 시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테슬라는 그 영화로도 많이 대변되잖아요. 아이언맨. 예. 그죠? 또 휴머노이드의 네이밍이 옵티머스죠. 그게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연관성보다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표적인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고는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련된 예. 것 같아요. 시장 주주들과의 소통을 암만 묵시적으로 그렇게 어떤 매체나 미디어, 뭐 저희 경제방송에서 막 뭐 주가 얘기해봐야 뭐 있겠어요. 뭐 예전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애플의 우리 빌 게이츠 네네네. 예, 애플의 빌 게이츠? 아니죠. 빌 게이츠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애플에 네. 돌아가신 분.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팀쿡 전에. 네. 예.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창고에서 만들면서 하는데 스티브 이게 잡스? 예, 네. 스티브 잡스 분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시장에 우리 거 이렇게 좋다. 나는 이게 우리 PT 할 때 스티브 잡스의 그 PT 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따라할 정도의
이런 그 소통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애플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이제 그 이후에 차세대 주자를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시장에 나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소통하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데 이게 허황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실행성을 한두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거는 믿어도 된다라는 개념의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좀 생긴 거 팬덤층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미국에서 이제 곧 시행하고 보조금 혜택을 폐지를 하니까 결국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좀 더 싼 맛에 이런 부분들을 샀었는데 이제 보조금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기술력이 더 뛰어난 자율주행 가능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건 자동차 산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 X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저궤도 위성 부분들을 많이 쌓아 올리잖아요. 네.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왜 위성을 저궤도로 쏘느냐? 저궤도로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요. 고고도라든지 중고도 하면은 위성의 수명도가 더 길거든요. 그 저궤도가 돌다가 자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빨려 내려오죠.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저궤도로 돌 때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근데 그게 수명이 짧아가지고 나중에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면서 아니면 이제 사라지는데 공기 마찰로 이제 대기 마찰로 예, 그렇죠. 소멸되거나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있겠지만, 가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궤도 위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 통신 상태에 이게 빠른 소통을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아무래도 때문에 거리가 예. 좀 거리가 짧으니까. 멀면은 그만큼 고출력으로 쏴야 되고 막 고주파로 쏴야 되고 버퍼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우리 카카오톡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해외에서 많이 전화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말하고 내가 말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이 텀이 좀 생겨요. 네네. 이게 데이터에 전송되는 속도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주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을 많이 깔아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를 해서 가는 이런 사업 부분들로 가겠다. 이게 집단 위성으로 이렇게 예. 쏘아 올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리고 테슬라가 뭐 자동차 보게 되면은 센서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라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미지 센서로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카메라 예. 중심으로 그런데 영상을 판독하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데이터 위성이랑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한 움직임을 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부분으로 아마 협업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한 미래의 가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원 정도? 네. 2,300조 정도의 시총인데 여기서 뭐 3,000조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다른 기업들이 그 이상의 갔기 때문에 네. 한 번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자 정리하자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요인은 당위성이 좀 충분하다.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물론 일각에서는 뭐 속도가 빠르고 이익을 아직 못 내고 논란은 많습니다만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델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봐야 될 고민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주 친화적이나 주주 소통주의 예전에는 우리 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만 잘하면 되잖아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게 HD 현대 같잖아요. CF 광고. 네. 유조선으로 용인에 데려다주고 뭐 여자친구인가? 그런 게 생뚱맞지만 오히려 인지도는 높였단 말이죠. 그래서 삼양사 같은데 우리 라면 만드는 회사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런 이 광고들. 한동안은 기업 PR에 대한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기업 PR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의 홍보에 대한 광고들이 그렇죠. 이제 TV 광고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뭐 HBM 과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들이 올라가고 그게 주주 친화적인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를 당장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뭐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고 우리가 뭐 테슬라를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것들의 우회적인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테슬라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는 없죠. 일단 돈이 그 정도 모이지도 않을 거고 모으면 되죠 뭐. 일단 모이지 않을 거고 모인다고 해서 그런 기업을 가만 꿈을 놔둘 리도 가져보자고요. 없죠. 예.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그런 풀스택을 갖고 있는 기업, AI도 가지고 있고 AI를 구동할 수 있는 칩도 만들면서 그 외에 이제 통신부터 시작해서 로봇, 그다음에 뭐 뉴럴링크까지 포함한 정말 다방면의 모든 혁신적인 것들을 끌고 갈 만한 그런 풀스택 기업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저는 미래 엔비디아와 둘이 싸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실험실에서 그 피지컬 AI를 돌리고 있을 뿐 실제로 피지컬 AI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 해보려고 지금 뭐 현대차랑 협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피지컬 AI로 넘어갔을 때는 테슬라가 대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테슬라랑 협력하면서 칩 만들어주고 있는 삼성전자도 하나의 틀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반면 엔비디아와 손잡고 지금 엔비디아의 피지컬 AI를 도와주는 현대차도 분명히 하나 이제 그 그룹 맥락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대차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아까 그 전문가도 강조해주고 나가셨지만 여기에 실제로 대량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인가? 로봇은 현대차가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정말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조그만 액추에이터 회사일까? 전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서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HL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로봇을 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맥락성과 테슬라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는 오늘 우리한테 전해주는 시그널이 좀 강하죠. 예. 뭐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HL만도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로 갈 수가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이 로봇 회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대모비스도 지분 거기도 투자하고 좀 있고.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하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의 그 뭐 유니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샤오펑이라든지 뭐 요즘 계속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일단은 뭐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라인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 현대 오토에버 네. 뭐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자율주행에 들어오는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건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요. 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자율주행의 성능이 많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또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부분들은 같은 경우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갈 필요 없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디든 그 차량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는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만큼 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율주행할 때에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요. 그 현대 오토에버도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 주는 의미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테슬라가 그러면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의 공식은 이제 깨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기업.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HL 만도, 현대모비스 저는 뭐 네 기업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테슬라와 뭐 협력을 하고 있다, 부품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좋죠. 뭐 그러면 앞으로 잘 될 텐데 다만 이제 확인해야 될 건 그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네. 숫자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개별 종목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로 차장은 기업. 저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이 이제 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양쪽으로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삼성전자, HBM, 한미반도체. 저는 이런 고리를 보는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네. 자, 두 번째
주제가 나왔는데 연말 특수 새 및 풍경이라고 보통 뭐 시쳇말로도 많이 하고 연말 연시에 이제 또 뭐 모임들도 많으실 거고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회식 같은 거 좀 하자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코로나 때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23년도 끝나가지고 하는데 억눌렸던 소비 그때는 심리?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도 별로 안 됐고 그런데 작년에 올해 뭐 계엄이라고 하는 뭐 네. 얼토당토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올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소비주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그 이마트를 이마트? 보고 있는데 저도 마트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네네. 이마트가 이제 뭐냐 응할 때까지라는 뭐 개념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걸면서 세일을 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2 플러스 뭐 어떤 세일 행사를 많이 하면서 매출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트나 이런 데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은 쿠팡을 통해서 많이 주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쿠팡은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바람도 쐬고 싶고 뭐 한다라면은 다른 데보다는 이마트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세일 행사 할 때 보게 되면은 마트를 가게 되면은 진짜 정말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마트의 매출액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자산의 가치에 대한 것, 전국에 깔려 있는 이마트의 마트의 부동산 가치 이런 부분들 트레이더스가 이마트 계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창고형 매출인데 그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를 모델로 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창고형 매출액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뭐 사다 하면은 한 10만 원, 20만 원 넘는 건 후딱 가는데 네. 그리고 물가도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연말 소비 시즌에 지금 이마트를 보고 있다. 예. 장도 거기서 보고 주식도 거기서 보고. 이 그래서 이마트. 이제 소비주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마트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김종인 있습니다. 의사는 요즘 어때요? 엔터도 어제 잠깐 제가 접근했다가 말아버렸는데 엔터 쪽도 찬바람 쌩쌩 뭐 요즘 불잖아요. 뭐 저는 찬바람 쌩쌩 불 때 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잡느냐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요. 네. 내년도 이제 뭐 BTS의 그 돌아오는 것만 완전체 본다면은 복귀 당연히 뭐 이런 거? 하이브겠지만 저는 뭐 하이브의 주가가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하이브보다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이익률도 20%를 유지하고 있는 뭐 JYP 엔터를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뭐 별거 없다고 봐야죠. 특별한 뭐 행사도 없고 그다음에 연말 행사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YG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그 앨범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이 블랙핑크 앨범이 나올 텐데 그게 또 한 뭐 3,400만 장 팔린다면 그걸로 또 실적 1분기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으니까 각자 이제 종목군들의 매력이 있어서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오늘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연말까지 뭐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11월 달부터 계속 기간 조정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뭐 연말까지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 조정 안에서는 그러면 안 움직였던 거 뭐가 있을까 정도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 미국도 스물스물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코어이브 같은 거 막 급등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것도 급등락하고 있지만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뭐 5종목들 뭐 스물스물 올라가고 의류.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 오늘도 올라가고 있지만 뭐 한세 실업 같은 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지금 신세계는 그룹 이슈로 엮여서 이마트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뭐 신세계도 여전히 뭐 관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FNF라든지 한섬이라든지 배당도 주면서 그다음에 그동안 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했던 종목군들이 좀 일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 정도까지 본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가 묶여 있는 구간에선 단기 대안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또 도출해야 되긴 하는데 아까 뭐 이마트 그 위에 기타 등등 뭐 뭐 이제 소비주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이마트 쪽을 보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의류 쪽을 좀 의류 쪽은 저는 살짝 딱히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동적이 뭐 한파 이러면 의류 얘기하는데 예. 요즘은 올겨울은 좀 따뜻할 거라고 또 얘기들이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와이프랑 쇼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작년이나 뭐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급격히 있으면은 가서 이제 애들 추우니까 옷도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올해는 별로 안 추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의류 쪽은 조금 안 보고 있고 뭐 봄철 다가온다고 해서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지면 또 틀려지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이제 의류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고속터미널 개발에 의해서 동양고속이라든지 뭐 이런 터미널 테마. 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자산의 가치의 재평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마트가 훨씬 더 한번 좀 더 알짜배기 부동산 예, 실제 그렇죠. 자산주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리고 유통업계가 이제 이런 그 이마트 24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 있고 세일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이마트 부지에 이마트를 밑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부지를 팔고 이제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 오프라인 쪽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부지에 대한 땅을 팔고 아니면 그거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서 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거 수익이 또 인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든지 말든지. 네. 자, 그다음에 의류 쪽하고 뭐 자꾸 물어달라고 하는데 의류도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예. 이미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예전부터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아베크롬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양극화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 소비는 원래부터 좋았던 거고. 근데 중산층도 약간 힘들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비교적 싼 옷들 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아베크롬비, 갭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옷대고 있는 게 누군가 따져보면 지금 대만 업체 2개하고 국내 이제 한세실업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한세실업 주가가 오늘 신고가 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베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들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마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네. 같이 이제 망가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관세 확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담받다가 관세도 확정됐죠. 환율은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의류주에 원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없었겠지만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건 이익이 강했던 영업무역.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갭이나 뭐 아베크롬비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한세실업도 그래서 신고가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섬 같은 종목도 실적이 뭐 당장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 한섬? 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메리트로 인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이것도 지금 뭐 연중 고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확 가면은 주도주가 갈 텐데 지수가 안 가면은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로도 일정 부분 뭐 순환매는 돌 거다. 근데 한세실업도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에 쫓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FNF 이런 데는 좀 FNF는 미국보다는 중국 향이 좀 강하니까 네. FNF는 저는 그렇게 뭐 선호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옷은 쉬운 듯하면서 의류는 좀 어렵긴 해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자, 일단 요 정도 소비 시즌에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한번 다 들여다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